네, 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포드맵 다이어트를 어떤 분이 하면 좋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잘 분해를 해서 우리가 이걸 영양소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장관 내에서 영양소로 활용되기 전에 얘가 발효되는 과정을 통해서 가스를 많이 형성하게 되고 영양소 흡수를 저해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관 내에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이 포드맵보다는 로우 포드맵에 관련된 다이어트를 실시하시면은 장관 내의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식단이 개발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어떤 분들이 이 하이 포드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집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설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총 12개의 그 설문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12개의 항목을 제가 불러 드릴 테니까 하나씩 들어보신 다음에 얘를 체크해 보세요. 본인한테 해당되는 게 체크했을 때에 개수를 헤아리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이 더부룩한 느낌 또는 장에 가스가 많이 찬다, 이런 의미에서 방귀가 잦고 냄새가 지독하다, 이런 분이 있으면은 체크를 하시고요. 두 번째, 과식,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을 먹는다. 그러니까 보통 식사에서 적당한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과식을 한 번씩 한다, 이런 분들도 체크하시고요. 짠 음식 또는 기름진 음식 등 또는 단 음식,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런 분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고요. 네 번째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의 우리 컵으로 따졌을 때 2컵 정도 이상의 섬유소를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을 보실 때 변비나 설사 경향이 있으신 분들, 그 얘기는 변에 변화가 있던 분들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산음료라든지 커피,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유제품, 치즈나 우유나 요거트 등에 예민하신 분들, 어떤 분들은 우유나 이런 것들 드셨을 때 장의 변화가 빨리 느껴지는 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뭐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은 체크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식사를 급하게 해서 많이 씹지 않는 편이다, 이런 분들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불안 증상이 있다, 이런 분들도 체크하시고, 적당한 운동 또는 걷기를 하지 않는다, 장시간에 앉아 있거나 이런 분들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 몸무게가 증가해서 허리둘레가 늘어났거나 급격히 몸무게가 줄었다, 즉 체중의 변화가 급하게 일어나시는 분들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음식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음식의 종류는 상관없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나는 어떤 되게 예민하게 장의 반응을 보인다, 이런 분들도 체크하셨을 때 총 12개의 항목이 있는데, 이 12개의 항목 중에서 4개 이하의 체크를 하신 분이라면은 굳이 포드맵 다이어트를 추천하지는 않을 수 있겠고요. 4개 이상 나오신 분들, 예를 들어서 5개에서 6개, 7개, 8개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은 해볼 수 있겠다, 포드맵 다이어트를 좀 더 추천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의미하시면 되고, 8개 이상이 체크되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먼저 하셔서 장의 변화라든지 내 몸의 컨디션의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하신 후에 했더니 너무 좋더라 하시면은 이제 그대로 꾸준하게 노력하시면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중요한데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최소한 4주에서 6주 이상을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2달 얘기하거든요, 환자들한테. 최소한 2달 이상을 포드맵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신 후에 그 변화가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체크 항목이 8개가 넘어가신 분들이라면은 병원에 오시기 전에 먼저 로우 포드맵 다이어트를 먼저 해보시고 나서 2달 동안 총 8주 동안에 열심히 했더니 훨씬 더 변이 좋아지고 장이 편안해지면서 몸의 컨디션이 회복이 된다, 이러시면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기본 관리하시면서 비타민 섭취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걸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될 때는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검사를 좀 더 진행하신 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그 결과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포드맵 다이어트란 무엇인지, 저희 원내에 오시면 제가 환자들한테 드리는 페이퍼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발효성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및 폴리올, 이게 당 알코올인데, 이것의 약자로 포드맵이 많이 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단쇠 탄수화물이 소화 과정 중에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의 대장으로 이동하면서 삼투압 작용으로 물을 끌어당겨 장 운동을 일으키고 대장 세균에 의해 빠르게 발효되면서 소화기 기능장애 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불편한 증상
더부룩함, 가스참, 팽만감, 복통, 설사 또는 변비 등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소화장애를 일으키는 음식을 골라내 나한테 맞는 식단을 먹는 것을 포드맵 다이어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포드맵 다이어트의 장점이라면은 가스 형성을 줄여주게 되니까 당연히 발효가 덜 된 음식을 먹게 되니까 가스가 줄고 팽만감이 감소되고 설사 또는 변비와 같은 변의 변화가 정상화되기도 하고요. 복통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거나 그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의 변의 변화를 경험하시면서도 내 몸에서의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있으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12개의 체크 항목 중에서 카운트를 해보시고 그 카운트가 8개가 넘어가시면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4개에서 8개 사이 같은 경우라면은 한 번 정도는 테스트 차원에서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포드맵 다이어트 하는 방법인데 포드맵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많이 우리 주식으로 하는 곡류를 본다면은 대표적으로 밀가루, 보리, 호밀 뭐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들이 하이 포드맵에 해당이 되고요. 로우 포드맵에는 이제 일반 쌀이죠. 쌀이나 현미, 메밀, 귀리, 기장, 수수, 감자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콩 중에는 대두나 강낭콩 일반적인 대부분의 콩 종류가 대부분 다 하이포드맵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콩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제 부산물 중에서 대표적인 게 두부가 있죠. 근데 두부는 로우 포드맵이기도 하지만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콩에 관련된 건 한 번은 끊어보길 권하게 되고요. 끊은 다음에 몸이 좀 좋아진 다음에 넣으실 때는 하나씩 넣으면서 반응을 보는 쪽을 저는 권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제품에는 당연히 우유가 들어가고 우유 단백에 의해서 만들어진 치즈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일한 치즈 제품 중에서 체다 치즈나 파마산 치즈 같은 경우에는 로우 포드맵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유단백이 들어있는 모든 음식들을 제한하는 쪽으로 먼저 권하게 되고요. 좋아지신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의 치즈를 넣어가면서 먹어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과일 중에 대표적인 게 수박, 사과, 배 이 세 가지를 메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복숭아라든지 뭐 살구, 자두 뭐 이런 것들도 하이 포드맵에 해당이 되고요. 로우 포드맵에는 바나나, 브루베리, 포도, 키위, 멜론, 딸기, 오렌지, 토마토, 파인애플, 자몽, 레몬 이런 것들은 로우 포드맵에 해당이 됩니다. 채소 종류 중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양배추, 마늘, 양파 요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십자화가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실제로 좋은 식재료인데 비해서 브로콜리, 케일, 컬리플라워, 양배추 뭐 이런 것들은 실제 이제 포드맵으로만 본다면 하이 포드맵에 해당이 되거든요. 혹시라도 해서 장관 내 가스가 많이 차신 분들은 이런 식단이 좋지 않으니까 좀 빼볼 수 있겠다. 그래서 빼신 다음에 좋아지고 나면은 그때는 하나씩 넣으면서 먹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시고 큰 변화가 없을 때는 같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향신료하고 감미료 종류에는 제일 흔한 게 꿀하고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하고 하이프럭토스 콘 시럽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음료수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당 성분이 있죠. 이런 것들도 하이포드맵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음료수에는 당연히 발효에 관련된 거라니까 발효돼서 만들어진 술 같은 경우 대부분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맥주라든지 와인 같은 경우도 하이포드맵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음료수는 뭐 일반적인 물이나 커피나 홍차 이런 것들은 로우 포드맵이니까 편하게 드셔도 되겠고요. 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류주라고 얘기하는 소주라든지 일반 뭐 보드카나 이제 뭐 이렇게 증류를 해서 만든 술 같은 경우에는 로우 포드맵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육고기는 거의 다 로우 포드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고기, 닭고기, 계란이라든지 양고기, 돼지고기 이런 생선까지도 다 로우 포드맵이라서 드실 수는 있는데 계란 같은 경우에는 IgG4 음식 항원 검사에서 대부분 많이 나오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로우 포드맵이지만 우리가 제한시키는 항목 중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게 계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한시킨 다음에 다시 넣을 수 있다면은 흰자는 영양소가 하나도 없고 거의 알러지 반응만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계란 흰자는 못 먹게 하는 편이고요. 노른자 위주로 드실 수 있으면은 영양소는 섭취하면서 로우 포드맵일 수 있으니까 해당이 되겠죠. 너트 종류 중에서는 거의 다가 로우 포드맵인데 이제 피스타치오 정도만 하이 포드맵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제한하는데 자주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죠. 하이 포드맵 다이어트 를 제한하는 식단에는 어느 정도 이제 대충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식단 제한을 최소한도로 4에서 8주 가까이를 해보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증상이 호전이 없을 때는 기능의학자를 찾으셔가지고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이렇게 제한 식사를 했는데 증상이 많이 호전된다 이러실 때는 그렇게 꾸준하게 하시면서 한 번씩 이제 하이포드맵에 해당하는 다이어트를 조금씩 넣어서 드셔보시면서의 변화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이포드맵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 또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포드맵 다이어트에 대한 1부, 2부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